네, 안녕하세요. 오프 필라테스 부원장 황준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평발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이 평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우측 상단에 링크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내가 기능적 평발인지 내가 구조적 평발인지를 알 수 있는 테스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적 평발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모양 자체는 평발이 아닙니다. 평발처럼 보이지 않고, 구조적 평발 같은 경우에는 생긴 모양새 자체가 그냥 평발인 경우인데, 우선 발을 바닥에다가 이렇게 위치시켜 주실 겁니다. 발가락은 놔둔 상태 유지해 주시고 뒤꿈치만 그대로 들어 주실 거예요. 자, 이때 무릎이 좌우로 돌지 않게 무릎은 손으로 감싸 주셔서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뒤꿈치를 그대로 들어줍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발의 아치가 선명하게 보이신다면 기능적 평발에 해당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조적 평발 같은 경우에는 발을 뒤꿈치를 들어도 여전히 아치 모양이 보이지 않고 죽어있는 평발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능적 평발은 보행 연습이나 재활을 통해서 충분히 재활이 가능하지만, 구조적 평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이미 그 모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층 더 재활할 수 있는 방법이 까다로운데 교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발인 경우에는 우리가 무릎 통증이라던가 발목, 그리고 골반, 허리, 목 통증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정 운동을 꼭 진행을 해주셔서 평발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우선 평발이신 분들은 발이 항상 자꾸 눌려 있기 때문에 발바닥에 있는 감각들이 전체적으로 고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에 대한 감각을 깨워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발바닥을 집에 있는 마사지 볼이나 주먹, 손가락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발을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풀어주실 겁니다. 발바닥을. 내가 만약에 손으로 하는 데 있어서 강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 하면 마사지 볼을 밟아서 서서 진행을 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한쪽 발당 1분씩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풀어주세요. 저는 내측이 많이 아파요. 자, 하셨다면 반대 발도 진행해 주세요. 자, 이렇게 발바닥을 풀어서 발의 감각을 어느 정도 살려두었다면, 두 번째는 발가락 사이사이를 벌려주기 할 겁니다. 검지와 두 번째 발가락을 잡고 한번 벌려주시고, 이때 조금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아프게 진행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세 번째와 네 번째,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하셨다면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진행해 주세요. 처음보단 두 번째가 훨씬 덜 아픕니다. 나머지 한쪽 발도 진행해 주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동작은 내가 무지외반이 있는 경우에도 진행해 주시면 좋은 스트레칭입니다. 보통 평발과 무지외반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평발이 있는 분들은 무지외반도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발가락을 이렇게 풀었다면 발이 굉장히 좀 시원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세 번째는 발의 아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뼈를 비틀어 주실 겁니다. 한 손으로는 발가락을 잡아 주실 거고요. 나머지 한 손으로는 발등과 발 가운데를 감아 주실 거예요, 손으로. 자, 그 상태에서 발등에 얹어 놓은 손은 위로 이렇게 당겨 주실 거고요. 발가락을 잡은 손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 주실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걸레를 쥐어 짜듯이 서로 비틀어 주실 겁니다. 자, 이때 너무 아프시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모양만 만들어 준다라는 생각으로 그대로 발을 돌려주세요. 생각보다 이 동작이 평발이신 분들은 되게 시원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 다리도 진행 한번 해주실게요. 발등과 발 가운데를, 그리고 발가락을 잡은 상태에서 돌려주실 겁니다. 발도 좌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작을 진행하셨을 때 아픈 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각각 1분씩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스트레칭은 평발이신 분들은 정경골근, 그리고 가자미근, 비복근, 이 세 가지의 근육이 많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로 놓여져 계세요. 그래서 근육들을 우리가 풀어주어서 스트레칭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하루 종일 서 있는 상태에서 종아리가 자주 부으시는 분들은
정경골근과 그다음 비복근, 가자미근이 제대로 안 쓰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평발인지 아닌지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 근육들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바닥에 수건을 놔주시고 그 위에 발을 올려놓을 겁니다. 자, 발을 올려놨을 때는 발바닥이 3분의 1 지점까지만 수건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뒤꿈치는 살짝 떨어뜨려 놓은 상태 유지해 주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허리를 세우고 천천히 무릎을 앞으로 내밀면서 내려갈 겁니다. 이때 우리의 정경골근은 수축이 되고 가자미근은 이완이 되면서 근육들에 대한 활성화가 진행이 됩니다. 10번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난이도가 너무 높다 하시면은 다리를 조금 더 당겨 오셔서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때 평발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나머지 한쪽 발도 진행을 해 주실게요. 만약에 벽에서 진행하신다 그러면 벽을 밀어준 자세에서 허리를 세우고 진행하셔도 되고요. 가볍게 어디 잡을 데가 있으면 손으로 가볍게, 너무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네, 10번 정도 진행해 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비복근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건에 발바닥의 3분의 1 지점까지 대주시고, 이번에는 뒤에 놓여있는 다리를 앞으로 밀어 주실 겁니다. 자, 이때 앞으로 뻗은 다리를 무릎을 접으면서 뒤에 놓여있는 다리를 그대로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그대로 밀어 주실 거예요. 이때 뒤에 놓여있는 다리의 비복근이 스트레치가 되시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쭉 늘렸다가 10초 정도 유지해 주실게요. 평발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다. 다시 그대로 늘려주실게요.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발 뒤꿈치가 좌우로 돌지 않게 그대로 두 번째 발가락과 그 다음에 뒤꿈치가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눌러준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셔야 비복근이 스트레치가 됩니다. 다시 돌아오셨다가 반대쪽 발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을 진행하면서 만약에 무릎이 아프시다면 무릎을 살짝 접은 상태에서 진행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다시 돌아오셔서 제자리. 자,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후경골근 운동입니다. 자, 후경골근 운동은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자, 최대한 무릎과 골반은 돌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 놔주시고요. 자, 무릎을 한 손으로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바닥을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돌려주실 겁니다. 이때 뒤꿈치가 같이 돌지 않도록 뒤꿈치는 고정. 자, 무릎도 손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고정. 자, 발만 그대로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이 후경골근에 의해서 발의 아치가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천천히 밀어 넣어 주실 거예요. 자, 너무 과도하게 이 동작을 진행할 경우에는 발바닥에 쥐가 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모양을 어느 정도 유지만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발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바닥에 특히 아치 부분에 힘이 들어가는 게 조금씩 느껴지실 겁니다. 또한 난이도가 너무 쉽게 느껴지신다면 반대쪽에서 밴드를 이용하여 잡아당긴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훨씬 더 자극이 잘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반대쪽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발가락이 자꾸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발가락 최대한 떨어지지 않도록 발을 돌려주실 겁니다. 구조적 평발이신 분들이 아닌 기능적 평발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통해서 아치가 살아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쉬우시다면 밴드 걸어서 진행해 주세요. 다음 두 번째 운동은 장무지 굴근과 신전근 운동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바닥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발바닥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엄지발가락을 눌러준 상태에서 나머지 4개의 발가락을 들어주실 겁니다. 자, 요게 생각보다 되게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때 포인트는 엄지발가락을 안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엄지발가락 들지 않고 나머지 4개의 발가락을 다 드셨다면 그 다음에는 엄지발가락을 든 상태에서 나머지 4개의 발가락은 꽉 눌러주셔야 합니다. 자, 이 동작을 반복해 주실 겁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참고로 이 동작이 전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움직여야 될 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발가락은 손으로 눌러주시거나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엄지발가락만 올리고 싶은데 나머지 4개의 발가락까지 다 올라온다 라고 할 경우에는 나머지 4개의 발가락을 손으로 눌러준 상태에서 엄지발만 들어주시면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발의 감각을 키워놓고 그 다음 진행해 보시면 생각보다 엄지발가락이 잘 들어 올려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반대쪽도 엄지 들어주시고 엄지를 내리면서 나머지 4개의 발가락을 들어주시고,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엄지발가락의 요 발볼 부분 있죠. 요 뼈 밑으로 내려오면 둥글게 나오는 요 발볼 뼈가 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분들이 엄지발가락을 들 때 여기 있는 발볼 뼈까지 같이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아치를 생성시키는 근육들이 활성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발볼 뼈는 눌러 놓은 상태에서 엄지 발가락만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발 아치가 살아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평발이신 분들은 이 엄지발가락만 컨트롤을 잘 하셔도 발의 아치를 충분히 좋게 만드실 수가 있고, 구조적 평발이신 분들도 이 엄지발가락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균형이라던가 그 다음에 재활에 도움이 많이 되다 보니까 꼭 따라해 보세요. 자, 그 다음 3번째 운동은 가자미근 운동입니다. 발 뒤꿈치끼리 서로 마사지 볼을 이런 식으로 껴는 상태를 유지를 해 주실게요. 그대로 발은 마찬가지로 돌지 않게 뒤꿈치와 두 번째 발가락이 일직선이 된 상태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벽이나 또 마찬가지로 잡을 곳이 있다면 잡아 주셔도 되지만 최대한 저는 잡지 않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 엄지발가락을 그대로 눌러주면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줄 겁니다. 이때 뒤꿈치를 내가 낮게 들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하지만 많이 들면 들수록 아치 근육은 더 활성화가 많이 됩니다. 자, 균형까지 잡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10초 정도 유지했다가 내려오실 때는 천천히 부드럽게 내려와 주실 겁니다. 너무 훅 떨어지다 보면은 근육에 대한 긴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이 잘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엄지발가락 그대로 꾹 눌러주면서 뒤꿈치를 들어 주실게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무 엄지발가락에 힘을 실어서 마치 엄지로만 서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발볼 뼈가 눌려있는 상태까지만 뒤꿈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놔 주시고요. 이 동작을 하면서 후경골근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까지 조금씩 자극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동작이 너무 어려우시다면 뒤꿈치를 처음에는 정말 조금만 들어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내가 두 손을 놓고 진행하는 게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벽이나 이렇게 옆에 있는 바를 잡고 진행해 주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두 번째는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접어주세요. 이 상태에서는 비복근에 대한 활성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가자미근에 대한 활성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가자미근을 내가 운동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마찬가지로 무릎만 접은 상태에서 뒤꿈치를 천천히 내렸다가 올려주면서 버티기. 저는 벌써 지금 엉덩이에 자극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엉덩이 자극이 평발이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평발이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무릎이 안으로 안짱다리처럼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엉덩이의 기능인 고관절의 외회전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엉덩이 기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의 자극을 느끼시면서 진행해 주셔야 어느 정도 평발의 기능까지 되돌려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들었다가 내렸다. 다시 돌. 자, 그 다음 운동은 이렇게 서서 사이드 워킹이라는 동작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옆으로 걷는 건데
이렇게 옆으로 걸으면서 우리는 중둔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자극시켜 줄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엉덩이 근육이 약화가 되면 무릎이 안으로 돌게 되면서 평발이 진행이 되는데요. 중둔근은 골반을 안정화시키면서 무릎이 과하게 안으로 들어가거나 과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사이드 워킹을 통해서 중둔근을 자극시켜 볼게요. 우선 집에 밴드가 있으시다면 준비해 주시고, 밴드가 없으셔도 운동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밴드를 다리에 넣어서 무릎 위쪽까지 채워 주실 겁니다. 보폭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보폭을 만들어 주실 거고요. 최대한 발 뒤꿈치와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이 정확하게 앞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정확한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허리춤에 손을 살짝 올려놓고, 자, 오른쪽으로 오른발을 먼저 한 발 내디뎌 줍니다.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오른발을 지면을 꽉 눌러준 상태를 유지하면서 왼발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천천히 하셔야 되고요. 너무 빠르게 하다 보면은 발목이라던가 무릎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니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자, 다시 오른쪽, 왼쪽. 이때 발이 이런 식으로 벌어지면서 가는 게 아닌 최대한 두 번째 발가락이 앞쪽으로, 두 번째 발가락이 앞으로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다리를 열어 주실 겁니다. 자, 이때 엄지손가락으로 골반의 옆을 이렇게 만져보면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그 근육이 볼록볼록 올라오시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자, 느껴지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동작이 난이도가 좀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난이도를 한층 더 어렵게 하고 싶으신 분은 무릎을 살짝 낮춘 상태에서 허리가 말리지 않게 허리를 세워놓고 무릎은 살짝 낮춘 상태 유지, 그 상태에서 옆으로 진행해 주실 겁니다. 하나씩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이 상황에서도 발은 크게 돌지 않게 11자 유지해 주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강력한 자극을 원하신다면 텐션이 더 높은 밴드로 변경해서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평발을 위한 스트레칭과 운동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해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게 없다면 오피로 와주시면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